네, 최경영의 최강시사 경제합시다. 월요일은 명쾌한 경제 이야기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에서 미스터 둠으로 사실 불리고 계시는 김영익 교수님이신데요. 한 1년 반쯤 전에 이제 제가 경제쇼 진행 할 때 한 2년쯤, 2년 더 됐네요. 그때 이미 사실은 이제 부동산이랄지 금리랄지 이런 것들은 그때 이제 차츰차츰 다가올 혹한기를 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었잖아요. 예, 최 기자님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고요. 예. 저도 비슷한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좀 늦게 왔죠. 조금 늦게 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주가는 작년 하반기보다 떨어지고요. 예, 부동산 가격은 올 2월을 정점으로 주로 아파트 가격 중심으로 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기준금리 3% 돼서 그런데 앞으로도 올해 말에 한 3.5% 될 것 같고 미국은 4.5% 정도 될 것 같은 게 주요한 관측인데 그건 맞습니까? 예, 우리 기준금리 3% 됐는데요. 예. 예, 지금 물가도 높고 그다음에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니까 우리도 아마 연말에 3.5% 우리 금통이라고 그러는데 통화정책 결정 방향 회의 이게 이제 한 번 남았거든요. 예. 예, 이번에 0.5% 포인트 올렸습니다만은 아마 물가 0.5% 포인트 그러면 3.5%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빅스텝을 밟을 것이다. 예.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부동산 가격은 떨어졌습니다만은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좀 가속화 될 수가 있죠. 하락세가 가속화 될 것이다. 금리가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분석해 봤을 때 금리가 오르면은 그 다음 달부터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둔화됐고요. 예,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시차를 두고 더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올 하반기 좀 계속 금리를 인상한 거는 내년 들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게 금리뿐만 아니라 경기예요. 그렇죠. 예, 초기에는 금리가 부동산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이 갈수록 경기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런데 우리 경제가 지금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상반기 플러스 성장했는데요. 아마 4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동안 수출이 증가해 가지고 우리 경제가 겨우 플러스 성장 유지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10월부터 우리 수출 증가율이 아마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가계가 지금 금리도 오르고 물가 오르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든 상태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도 투자를 별로 안 해요. 한국은행과 자금순환표 보니까 지난 6월 말 현재 물론 차별화는 됐지만 우리 기업들이 941조 원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투자 안 하는데 소비 투자도 별로 안 늘어나는데 수출마저 줄어들면은 아마 경제 성장률이 4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금리도 오른 데다가 경기마저 나빠지면은 부동산 가격 하락 속도가 좀 더 깊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그렇게 많은 현금에도 불구하고 물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안 하는 이유는 아직 뭔가 덜 떨어졌다. 그렇죠. 덜 떨어졌다는 거고 있고요. 미래가 안 보인다는 것이죠. 미래가 안 보인다. 예, 제가 기업 사회이사도 해봤습니다만은 미래가 보이면 돈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미래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낮고 지금 투자할 때가 그렇게 마땅치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도 불확실하고 금융시장도 불확실하니까 그렇게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그때 기억을 해보면 더듬해 보면 2010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2014년까지 한 5년 정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때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었단 말이죠. 예.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그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가계부채가 지금 많이 늘었다는 것이죠. 가계부채. 예. 예. 지금 올 2분기 1, 2분기 통계 보면은 가계부채가 GDP 105%로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계부채가 제일 높은 수준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가계가 부실해졌기 때문에 2008년 충격보다는 조금 더 심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2008년, 2009년에는 중국이라는 나라 우리 옆에 있었어요.
네. 2008년에 미국에서 위기가 오고 2009년에 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는데요. 중국 경제는 2009년 2010년 9 내지 10% 성장해버리거든요. 고도 성장 여전히. 그래서 우리 수출 비중이 중국으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실물 경제 측면에서 보면 2009년 우리는 뭐 세계 경제 어려운 것에 비해서 중국 때문에 상대적 선방했죠. 예, 선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 경제마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블록화된 경제로 계속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거 투자 중심으로 성장했는데요. 그러는 과정에서 기업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고 이걸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뭐 구조조정 속도가 느리고요. 그다음에 미국 경제가 뭐 올 3분기에는 약간의 플러스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분기 들어가지고 아마 소비, 고용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금리도 오른 상태에서 수출마저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면은 이게 부동산 가격에 조금 더 충격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어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초강달러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게 우리 경제라는 건 미국 경제죠. 미국 경제에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다른 나라 세계가 고달러 상황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는 거는 그들 나라들의 경제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유체 이탈식 화법을 전개를 했어요. 이거는 그냥 계속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달러 강세가 조금 더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불균형 좀 심화되고 있거든요. 달러가 강세되니까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자기 나라 돈의 구매력이 올라가니까요. 그렇죠. 수입을 더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제가 보기에는 뭐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순부채가 GDP 대비 거의 80%에 이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방정부 부채도 GDP 대비 120%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은 대내의 불균형이 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 달러 가치가 얼마까지 계속 강세로 갈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 의해서 조만간 조정될 수도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달러 가치가 국제결제은행 계산한 것 보면 한 30% 정도 가대평가돼 있습니다. 이 30% 가대평가된 게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때 미국에서가 정보통신혁명으로 미국 생산성이 증가하고 뭐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다. 미국 경제 신경제다. 골디락스 이코노미다. 미국 경제를 극찬할 때 30%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가 그 정도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갈수록 시장이 달러 가치를 결정하는데 뭐 조만간 이런 시장의 힘에서 달러 가치가 하락세로 돌아서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 견해뿐만 아니라요. 최근에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올해는 달러 가치만 강세거든요. 그런데 뭐 내년 1, 4분기 이후로 보니까 달러 가치만 떨어지고 위안 그다음에 엔, 유로화 다 강세로 전환된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달러 가치가 조만간 정점을 치고 뭐 우리 환율도 오늘은 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인플레이션 그때 2008년과 2010년 이후 그다음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부동산 하락기 때 강남 쪽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때는. 그래서 뭐 그 엄청나게 떨어졌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용은 건설사들이 굉장히 더 많이 지금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들 인플레이션의 영향 때문에라도 하락이 조금 좀 멈출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리의 인상은 분명히 하락을 가속화시킬 것이지만 인플레이션이나 비용 상승의 우려 때문에 비용 때문에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계속 이제 정가시킬 거 아니에요?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건설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때보다 덜 떨어질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값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가격 자체가 거품이 너무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집값 거품을 발생한 정도를 평가할 때 뭐 소비자 물가에서 얼마나 올랐느냐, 그다음에 월세 지수 렌트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그다음에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이런 모든 평가 기준에 따를 때
우리 집값이 30-40% 정도 가대평가돼 있거든요. 30-40%는 과대평가돼 있다. 예. 지역별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역별로 볼 때는 서울이 더 가대평가됐고요. 서울이.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 그 PIR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득에 예.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가. 예. 그게 작년 말에 19배였었습니다. 19배. 예. 예. 근데 올 6월 보니까 17.6배로 좀 떨어지기는 떨어졌습니다.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 예. 그런데 2008년부터 이 통계가 발표가 되는데요. 예, 장기 평균이 한 12배거든요. 아, 2008년에서 예. 작년까지. 예, 그러면은 뭐 평균보다는 좀 높은 수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거로 봐더라도 예, 지금 17.6배니까 거의 46% 정도 고평가돼 있다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가끔 그 정책 당국자들도 이야기하면서 예, 집값이 좀 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예, 제가 그 자산 가격을 오랫동안 지켜보는데요. 이 연착륙이라는 게 없어요. 자산 가격은 연착륙이 예. 없다. 예, 자산 가격이 오를 때는 펀더멘탈을 가대평가하죠. 근데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 영역이 들어서거든요. 예를 들어 주가가 그렇죠. 예, 주가가 작년 6월에 3,300이 넘었을 때는 뭐 모든 경제 변수에 비해서 한 30% 이상 가대평가됐거든요. 예. 예, 지금 뭐 2,150까지 떨어지면서 가소평가 영역 한 20% 정도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서 버렸거든요. 집값도 그렇다는 겁니다. 지역이 특히 이럴 경우에는 뭐 미분양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서울이나 수도권도 나올 가능성 높습니까? 예, 지금 미부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 특히 그 지역별로 보니까 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 예, 경기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집값 동향을 보면은 대구, 대전에서 먼저 떨어졌고요. 예. 거기가 공급이 좀 최근에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서울까지 왔고 예, 강남까지 가는 지금 과정인 것 같습니다. 똘똘한 한 채와 관련된 뭐 일종의 신드롬 같은 게 있었는데 예. 계속 지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꺾여버리는 겁니까? 꺾일 때는 다 같이 꺾입니다. 예. 예, 정도의 차이죠. 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2009년 무렵에는 오히려 서울 강남 아파트가 그랬어요?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맞습니다. 예. 뭐 그거는 저는 공급의 비탄력적성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예, 공급 곡선이 수직에 가까우니까 그렇죠. 수요가 늘어나면 또 급등했다고 수요가 줄어들면 예, 그만큼 급락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일부 아파트입니다만 강남 아파트가 최근 언론 보도들 보면은 한 20% 정도 떨어진 지역 아파트들도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 한대진 님이 희망적인 경제 뉴스 좀 주세요. 요즘 너무 어두워요.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 말씀도 맞는 지적이십니다.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양면을 최대한 같이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두운 소식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많이 전해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달러 환율 상황은 시장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조정받을 것이다. 이거는 또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뭐 고달러가 끝나면은 원화가 강세될 수가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주식시장에서 뭐 아까 닥터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이제 우리 주가가 모든 경제 변수에 비해서 가소평가됐어요. 예를 들어 그렇죠. GDP, 명목 GDP의 30% 수출에 비해서도 한 22% 유동성에 비해서도 한 20% 이상 가소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소평가된 것부터 서서히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집값은 이제서야 꺾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원래 워낙 또 부동산이 후행지수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 얼마냐. 예. 그게 과대평가되어 있느냐 과소평가되어 있느냐. 예. 거기에 따른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예, 결국 뭐 정부가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그럼요. 시장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합시다. 김영익 서강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최대를 보인 출근